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짓고 주고 보호하고 제공한 한 남자.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된다고 믿었던 한 남자.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깨어납니다. 그는 거울 속의 반사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내가 실제로 무엇을 받았는가? 물질적인 면에서가 아닙니다. 거래에서가 아닙니다. 존재에서, 진정한 연결에서, 상호적인 에너지에서,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지는 침묵이 귀가 멍해질 정도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남자들에게 관계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대본을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가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자들이 추정상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대본. 대본은 말합니다. 더 많이 제공해라. 더 많이 희생해라. 더 많이 자신을 증명해라. 그리고 수년 동안 많은 남자들이 이 대본을 종교적으로 따릅니다. 그들은 사랑이 노력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통해, 요청에 따른 감정적 가용성을 통해 얻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대본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망가졌습니다. 여자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피해자라서가 아닙니다. 전체 틀이 인간 심리학과 매력의 역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아무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무언가를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나이 든 남자들이 왜 물러서고 재평가하고 관계에 대한 자신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쓰라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감정적 투자가 유한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허에 쏟는 것은 연결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탈진을 만든다는 것을. 대본의 거짓말. 신화부터 시작합시다. 사회가 세대의 남자들에게 팔아온 신화. 신화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주면, 만약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증명하면, 만약 당신이 충분히 희생하면 당신은 선택될 것이다. 당신은 가치 있게 여겨질 것이다. 당신은 사랑받을 것이다. 이 신화는 우리의 영화에, 우리의 노래에, 우리의 문화적 서사에 박혀 있습니다. 끈기를 통해, 거창한 제스처를 통해, 끊임없는 헌신을 통해 여자를 얻는 영웅. 하지만 심리학적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인간의 매력은 거래 모델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는 누군가가 당신의 청구서를 지불했기 때문에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연결은 누군가가 당신이 전화할 때마다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 심리학의 연구는 직관에 반하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경계를, 자신의 필요를 더 많이 희생할수록 당신은 덜 매력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매력은 근본적으로 자율성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그들이 절망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욕망에서 당신을 선택한다는 인식에, 그리고 여기 나이든 남자들이 자신의 계시를 가지는 곳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준 관계를 되돌아봅니다. 누군가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더 작게 만든 관계를, 누군가의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억압한 관계를, 그리고 그들은 심오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덜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의식적으로가 아닙니다. 악의적으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당신이 자신을 무한한 가용성과 경계 없는 사람으로 위치시킬 때 당신은 인간 뇌에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낮은 가치를 신호합니다. 당신은 자신 안의 결핍을 신호합니다. 당신은 상호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신호합니다.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1초 걸리지만 이 영상이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치의 틀. 첫 번째 주요 통찰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가치의 틀. 인간 경험의 어떤 영역에서 가치가 어떻게 확립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은 우리에게 가치가 부분적으로 희소성에 의해, 무언가를 얻는 데 필요한 노력에 의해, 사용 가능한 대안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같은 심리학적 원칙이 우리가 좋아하든 아니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어떤 경계도 유지하지 않을 때 그는 방정식에서 모든 희소성을 제거합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고 예측 가능하고 보장됩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배선된 인간 뇌는 보장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얻어야 하는 것을, 선택되어야 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애착과 매력의 신경과학입니다. 나이든 남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는 의지가 진정한 연결을 불가능하게 만든 불균형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은 두 사람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과잉으로 주는 동안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의 깨달음. 데이비드라고 부를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는 20년 동안 자신이 제공자, 감정적 지원, 문제 해결사였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적 스트레스가 나타날 때마다 그는 추가 시간을 일했습니다. 감정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조정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건강 위기를 겪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원이 필요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함의 순간에 무언가가 명확해졌습니다. 지원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의 파트너가 사악해서가 아니라 전체 역학이 그가 강한 사람, 주는 사람,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호성이 필요할 때 패턴은 너무 오랫동안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뀔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깨달음은 분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의 행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필요가 부차적이라는 것을, 자신의 에너지가 무한하다는 것을, 자신의 경계가 협상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체 철학을 바꾸는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말로가 아니라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당신이 용인하는 것을 통해, 당신이 계속되도록 허락하는 것을 통해 상호성의 원칙,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통찰로 데려옵니다. 상호성의 원칙.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상호성 위에 지어집니다. 모든 행동의 점수를 매기는 거래적 상호성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연결에 투자하는 감정적 상호성, 두 사람 모두가 에너지로 나타나는 것, 두 사람 모두가 감정적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 관계 만족에 대한 심리학 연구는 가장 건강한 관계가 균형 잡힌 투자를 가진 관계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모든 순간에 동일한 투자가 아니라 누가 시작하는지, 누가 추구하는지, 누가 지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균형, 그 균형이 한 방향으로 극적으로 기울 때 인간 정신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은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사랑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믿더라도. 왜냐하면 인간 뇌는 불균형을 알아채도록, 공정성을 추적하도록, 노력이 보답되지 않을 때 반응하도록 배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는 사람, 그들은 종종 그것을 비례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노력 정당화의 심리학적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래야 했던 것을, 우리가 얻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완전히 나타나야 했던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나이 든 남자들은 끔찍한 명확함으로 이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준 관계를 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은 관계를, 자신이 불균형에 대한 변명을 만든 관계를,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관대함이 어떻게 저평가되는 조건을 만들었는지 봅니다. 그들의 파트너가 악당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상호 투자의 기회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너무 불균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커스의 패턴,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세요. 마커스라고 부를 한 남자. 마커스는 항상 먼저 문자를 보내는 남자였습니다. 항상 계획을 만드는 사람, 항상 확인하는 사람. 그는 자신에게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이것이 좋은 파트너가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관계가 끝난 후 무언가가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자신의 파트너가 거의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의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매일 가져오는 같은 에너지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언급했을 때 응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당신은 항상 너무 잘 모아져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서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커스는 인간 심리학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결코 자신의 필요를 보여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당신이 결코 다른 사람들이 줄 공간을 만들지 않을 때 그들은 주는 습관을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끊임없는 출처로 만들 때 당신은 흐름에, 교환에, 진정한 파트너십의 기회를 제거합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지금 당신은 데이비드인가요? 마커스인가요? 아니면 깨어난 사람인가요? 솔직해집시다.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시다. 경계의 역설.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 통찰로 이끕니다. 경계의 역설. 여기 모순적으로 들리지만 심리적으로 정확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경계를 가질수록 친밀감이 더 가능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더 많이 보호할수록 당신의 존재가 더 가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떠날 의지가 더 많을수록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인간 심리학에 관한 것입니다. 경계는 자존감을 전달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을, 당신이 어떤 연결도 절망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올바른 것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한 남자가 경계가 없을 때, 그가 어떤 행동도 받아들일 때, 그가 어떻게 대접받든 머물 때, 그는 강력한 잠재의식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신호합니다. 그리고 인간 뇌는 이러한 신호를 읽으며 그에 따라 인식을 조정합니다. 나이 든 남자들은 이 깨달음을 파도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고갈시킨 상황에 머문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준 것보다 적게 받아들인 곳을, 일관성 부족에 대한, 노력 부족에 대한, 일방적인 역학에 대한 변명을 만든 곳을,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었다면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 내 시간이 소중하다고 진정으로 믿었다면, 내 에너지가 상호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다면, 답은 항상 같습니다. 나는 경계를 가졌을 것이다. 나는 불균형으로부터 떠날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상호성을 단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했을 것이다. 이것은 차가워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적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성을 기대할 만큼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남성 에너지의 성수. 네 번째 통찰을 탐구해 봅시다. 남성 에너지의 성수. 남자들이 나이 들고 경험을 얻을 때 심오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승인을 위해 남성성을 연기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단지 제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단지 자신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자신의 존재에, 자신의 지혜에, 자신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종종 증명하는 곳에서 작동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가치를 입증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하도록 당신을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을 거쳐온 나이든 남자들은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합니다. 진짜 매력은 설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협상 없이 한 사람이 증명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판단에 앉지 않고 서로의 가치를 인식하는 두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변화는 한 남자가 관계를 통해 검증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충만함의 장소에서 연결을 제공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채워지기를 희망하는 공허에서가 아닙니다. 완성되기를 희망하는 결핍에서가 아닙니다. 공유하기를 선택하는 온전함에서. 이것이 나이든 남자들의 심리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줄여야 하는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영원한 주는 사람이고 다른 누군가가 영원한 받는 사람인 역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파트너십에, 상호성에, 호혜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용 불가능하다면 그들은 점점 더 고갈보다 고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라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지속 가능한 연결을 만들고 무엇이 탈진을 만드는지 경험을 통해 배운 사람의 자연스러운 진화입니다. 자기 우선의 깨어남. 5번째 통찰입니다. 자기 우선의 깨어남. 많은 남자들에게 그들은 특정한 프로그래밍으로 길러졌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유용성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희생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이 포기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측정됩니다. 이 프로그래밍은 깊이 흐릅니다. 그것은 문화에 의해, 기대에 의해, 사회적 조건화에 의해 강화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을 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반복적으로 마지막에 두었을 때,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일관되게 부차적으로 만들었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주었을 때, 당신은 청산의 지점에 도달합니다. 순교가 사랑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것은 분노를 만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이 비어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사람은 실제로 완전히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연결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남자들은 이 깨어남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우선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 역학의 토대입니다. 왜냐하면 빈 컵에서 부을 수 없다는 것은 단지 진부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물러서고 있는 남자들은 관계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호 성장을 제공하지 않는 역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방적인 교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와 선택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에너지는 중요합니다. 내 시간은 가치 있습니다. 내 감정적 투자는 상호성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정적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단지 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깊이 감정적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슬픔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 낭비한 에너지에 대한 슬픔, 자신의 희생이 결국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보답받을 것이라고 믿으며 보낸 세월에 대한 슬픔, 분노도 있습니다. 반드시 특정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패턴에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유용성에 있다고 가르친 조건하에 자신의 관대함이 당연하게 여겨진 관계, 그것이 계속되도록 허용한 자신에게. 하지만 슬픔과 분노 너머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패턴을 명확하게 보는 것에서 오는 자유. 당신이 그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당신이 역학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꿈으로써가 아니라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에너지를 주는 것을 바꿈으로써, 이것이 나이든 남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감정적 진화입니다. 그들은 혼란에서 명확함으로, 좌절에서 이해로, 탈진에서 권한 부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과정에서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연결해서 고갈되는 것보다 낫다는 것, 자존감을 가진 고독이 자기 포기를 가진 파트너십보다 낫다는 것, 평화가 당신의 존엄성을 비용으로 들인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 이것은 다쳐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별력 있게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당신을 덜 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연결이 당신 자신을 비용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관계는 수축이 아니라 확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실용적인 변화. 이제 이것이 실용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뤄봅시다. 왜냐하면 적용 없는 인식은 단지 흥미로운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남자들이 다른 행동을 실행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들이 자신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존중하기 시작할 때, 첫째, 그들은 패턴을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누가 일관되게 시작하는지, 누가 노력을 하는지, 일이 어려울 때 누가 나타나는지, 단지 당신이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누가 거기에 있는지. 그들은 불균형에 대한 변명을 만드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더 많이 주는 것이 결국 역학을 바꿀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립된 패턴이 희망함을 통해 바뀌지 않는다는 심리학적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들은 경계 설정과 상호 성장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서 떠날 의지를 통해 바뀝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건강에, 자신의 관심사에, 자신의 개인적 발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자존감이 모든 다른 건강한 연결의 토대라는 것을. 셋째, 그들은 혼자 있을 가능성에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한, 당신은 당신을 줄이는 역학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상황에 머물 것입니다.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더 나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과 평화를 만들 때 관계 상태와 독립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선택적이 됩니다. 당신은 분별력 있게 됩니다. 당신은 빈 삶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찬 삶에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은 우리를 어디에 남깁니까? 깨어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남깁니까? 더 많은 남자들이 일방적인 역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관계를 어디에 남깁니까? 그것은 우리를 갈림길에 남깁니다. 더 진정한 연결을 위한 기회. 전통적 대본보다 상호성 위에 지어진 관계를 위한 두 사람 모두가 완전히 나타나는 파트너십을 위한 모든 것을 주는 것에서 물러서고 있는 남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무언가의 가능성에, 더 균형 잡힌 무언가에, 더 진짜 무언가에 그것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과 경계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 노릇이 아닌 파트너십에 사용 가능합니다. 나는 돌봄이 아닌 연결에 열려 있습니다. 나는 순교가 아닌 상호성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당신의 깨어남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상호성에 대한 당신의 요구는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지속 가능한 사랑을 만들고 무엇이 탈진을 만드는지 경험을 통해 배운 사람의 자연스러운 진화입니다. 그 지혜를 존중하세요. 그 명확함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관계의 반대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그것은 실제로 당신을 존중하는 관계의 가능성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는,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단지 당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치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진실을 인식하는, 그 진실을 존중하는, 그 진실을 보답하는 사람들과 상황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단지 더 이상 당신의 성장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패턴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단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오래된 대본일 뿐입니다. 당신은 상호성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호혜성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갈시키기보다 확장하는 연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할 용기를 가지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두 사람이 완전히 나타날 때 실제로 가능한 것에 그것을 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움직였다면, 만약 당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에 단단하다고 적어주세요. 다른 형제들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남자들이 계속 자신을 고갈시키게 두세요. 당신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